김정은 위원장 부쩍 경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옷차림이 재미있습니다. 이 문제 더 깊이 들어보기 위해서 한동대 박원근 교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도 뭐 우리보다는 좀 시원하겠지만 덥다 그러는데 연일 경제 행보예요. 네. 예, 북한도 지금 40도가 넘는 그 그런 더위가 있다라고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그 행보는 지난 3개월 동안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제 화면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주로 이제 경제 행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개 행보 중에서 군 부대라든지 이제 작년에 비해서 그런 것은 확실히 줄었고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방문하는 지역도 보통은 이제 평양, 원산 그런 지역을 많이 방문했었는데 최근에 방문하는 지역은 국경 지역, 한경남도라든지 좀 먼 곳을 그렇게 방문을 하고 일정 지역을 가서 그 지역 주변을 좀 둘러보는 그런 행보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경제 행보 화면 보겠습니다. 낯설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속옷만 입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네. 인민복 대신에 흰색 반팔 차림인데, 네. 젓갈 공장이 나옵니다. 젓갈 가공 공장은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소의 포구의 보물고 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래도록 저작거를 거니시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여기는 메기입니다. 메기 공장에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여기서도 반팔 티셔츠 입었고. 네. 이설주 여사가 양어장에 있는 메기대에 튄 물이 저렇게 젖었는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사진이에요. 옛날 북한 같아서는. 저런 사진도 다 나갔어요. 네. 그 다음 시찰하는 모습입니다. 양강도와 한경북도 백두산 일대, 강원도 일대 10여 곳을, 한경북도 어랑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경로하면서 당 간부들 질책까지 했다는데요. 결정적 대책을 반영한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벼르다 오늘 직접 나와 보았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의주 화장품 공장 종업원들에게 선물 보내서 격려하기도 하고요. 궁금한 거 박 교수님한테 다 물어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화면 보면서 제일 눈에 띄는 거 바로 의상이요. 의상이 저게 반팔 같기도 하고 그냥 러닝 셔츠 같기도 하고 저런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약간 러닝 셔츠 안에 속옷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몇 가지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이 요즘 김정은 시대 때 굉장히 강조한 것이 이른바 애민 사상,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운데도 현지 지도를 가면서 덥기 때문에 이 위를 벗고도 다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저희 음악 감독이 전원일기를 틀어요. 그러네요. 또 하나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죠. 김일성 시대 때 사실 김일성 주석도 비슷한 모습을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시면 그런 식으로 흰색 속옷을 받고 또 밀짚 모자를 쓰고 그렇게 현지 지도를 나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로부터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잠깐 그 메기 공장 얘기하셨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메기 공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식량난이 북한에게는 만성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주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한 50만 톤의 이제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대부분은 외국에서 이제 외부에서 국제기구나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다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식량 공장을 중점적으로 가고 화장품 공장은 아까 보신 것처럼 경공업을 또 여전히 북한이 부족한 부분이니까 더군다나 이제 수입이 많이 막힌 상태라서 제조업 시장이 워낙 열악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폭염에 김정은 위원장이 좀 화통한 행보, 또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따라하는 행보를 보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 이 퍼스트레이디를 동행했던 것은 좀 없었는데 이번에 좀 이제 정상 국가화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리설주 여사가 메기들이 튄 물에 흠뻑 젖었는데 그럼 이것도 민망한 모습일 수 있는데 북한의 관영 매체가 여과 없이 그냥 내보냈단 말이에요. 생방송도 아니면서 충분히 편집할 수 있는 것을 이건 어떤 의도들이 들어있는 분명히 그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격적인 행보고요. 그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랑 상상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에서 육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단 한 번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은둔의 지도자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거 말고 싱가포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른바 셀피를 찍었지 않습니까? 외무장관이랑 그 정도도 있었고 그 당시 타고 가는 비행기도 이 중국 비행기인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뭐 그 모습까지 이제 다 보이는 그런 정도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선대와는 다른 그런 파격적인 행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 기록 영화에서도 이렇게 바뀐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기록 영화입니다. 잘 익은 사과가 뭐 주렁주렁 열린 북한 과수 농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는데요. 들어볼까요? 과일군의 대풍이 들었다는데 내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어디에 가겠어? 라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과수 농장에 이어 과수 연구소까지 시찰한 김정은 위원장, 연구소에 걸린 그림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구 위성만이 국력의 상징이겠어. 한 그루에 사과 300알씩 달린 나무를 그려놓았으면 더 좋을 것 같소. 그게 핵폭탄보다 더 위력하지. 자, 핵보다 사과 300알 달린 나무, 이게 굉장히 변합니다. 300알 달린 나무, 굉장히 현실적인 발언을 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이른바 경제 총력 노선을 지난 4월 20일 전원회의에서 선포를 했죠. 이전에 이제 핵 및 경제 병진 노선을 결속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근데 지금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이 그 발표한 통계치에 의하면 작년 2017년 북한이 마이너스 3.5%였거든요. 근데 2016년에는 플러스 3.9%. 한국 경제보다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체감하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작년 8월부터 유엔의 그 대북 경제 제재 결의가 본격적으로 시도된 거기 때문에 그 수치는 하반기 정도만 일부만 반영이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는 경제가 계속 묶어놓으면 더 어려워질 거다. 올해 경제는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석탄 같은 경우에는 북한 경제의 4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수입과 수출을 지금 맡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뭐 당연히 지금 웃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특히 그 경제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또 이제 앞으로 오는 9월 9일이 공화당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공화당 창건 70주년, 북한 정권 탄생 70주년이기 때문에 뭔가 경제적인 성과를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탄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산인 줄 알고 수입했는데 그래서 우리 발전소에서 뗀 석탄이 알고 봤더니 북한 석탄이더라. 한두 번도 아니고 유엔 제재 위반 아니냐. 이 문제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논란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측에서 이제 한국의 업체가 수입을 한 것을 한전의 자회사인 그 남동개발에서 이제 갖고 왔는데 그 업체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이제 북한산 석탄은 아니고 러시아산 석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그게 이제 유엔 제재 결의안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결의는 방금 말씀드린 석탄의 수출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 지금 조사 중인데 사실이라고 발표가 되면 우선 그것의 위반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석탄이나 북한의 그 불법적인 것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검색하고 정박하고 이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또 놓쳤다. 두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하고 정의용 실장 회의에서도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러시아산인 줄 알고 수입은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북한산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보리 제재 위반은 되는 거죠. 예, 제재 위반이죠. 만약에 이제 지금 관세청에서 하고 있고 총 8척의 배가 지금 의심이 되고 있고 그 건수로는 9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가 이제 미리 사전에 이게 미국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전에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내사에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언론에 발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뭐 간단하게 당장 밝혀지는 것은 아니고 좀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북한산 석탄이 맞다라면 제재 결의 위반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북미회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지금 뭔가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폼페이오 국무장관 다시 보낼 테니까 좀 만나볼 것인가 이렇게 친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세안 안보 포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전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에 감사하다. 언제적 편지지?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게 8월 1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가 먼저 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이 성김 대사를 통해서 바로 이제 전달이 됐죠. 그래서 리용호 외무상이 열어보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친서 안에 아마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조만간
방북시키고 싶다. 네. 의사타진을 한 것 같고요. 북한의 회신이 오게 되면 또 조만간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다음 달에 유엔 총회 있잖아요. 지금 나온 거 보니까 25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요. 27일에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연설하기로 되어 있죠. 29일에 보니까는 이제 북한 장관급이 4번째 연설자로 이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죠.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이라면 가려고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한의 전체적인 정책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접근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한다. 방금 말씀하신 ARF 같은 경우에서도 그 리영호 외무상이 역대 11국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국가와 그 양자회담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갈 것이다라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합니다. 다만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에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더라도 과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얼마만큼 호응을 해주느냐. 이제 그런 것이 아마 북한에게는 가장 큰 가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회담이 어느 선에서 지금 막혀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북제재, 석탄 대북제재 논란도 있지만 지금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이나 이런 최소한의 교류를 위한 제재는 좀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앞설 거란 말이에요.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미국은 아무래도 좀 속도 조절해라 이런 분위기입니까? 우리 정부에게. 안타깝지만 개성공단은 좀 매우 어렵죠. 얼마 전에 그 미국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 램버트 부차관보 대행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개성공단 관계자들이랑도 만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미국 국내법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 결의안도 여러 차례 지금 돼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남북 개성 연락사무소 자체도 필요한 자재를 옮기고 또 필요한 그곳에서 발전기를 돌리는 것조차도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못 알아가서 박아도 위반이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것은 역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전선언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중요한 조건들이 해결돼야 가능하다. 글쎄요. 종전선언은 지금 북한과 미국이 굉장히 입장이 다른데요. 북한 측에서 매우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 사항으로 그것을 당연히 나름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한테 줄 수 있는 보상안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미리 주면 그만큼 이 이후에 줄 것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박원근 교수 수고하셨고요. 자, 사사건건 내일도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